습진.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피부 질환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습진입니다. 습진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피부병은 습진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병 중에 소속되어 있지만 네. 피부병에는 지금 우리가 다룬 진균, 세균,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을 주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감염성 질환과 이 자가 면역 계통의 그 건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피부가 진피층이 이상 증식해서 생기는 그런 종류를 뺀 나머지는 다 습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피부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네. 그래도 뭐 사마귀, 무좀 이런 거 빼야 되니까 그 나머지 피부염이 동반하는 처음에는 구진 뭔가 불룩 나와서 개수가 여러 개가 모여나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판상을 이루고 이제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죠. 그것이 오래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위에 껍질, 비닐이라고 하면 인설이 생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변색이 되기도 하고 이런 류의 여러 가지 소양증을 가려움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다 통틀어서 습진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나 습진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건 네. 가려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돌오돌 튀어나오는 뭐 예. 이런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습진을 느끼잖아요. 네. 네. 습진의 증상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발진보다는 반진입니다. 반진. 뻘겋게 붉은 점 형태가 발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가렵고 요 두 가지에다가 비닐이 생깁니다. 우리 비듬처럼.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 하면 나와요. 긁으면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긁으면 뭔가 벗겨지는 거죠. 껍질이 비닐이죠. 이런 비듬형의 인설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되고 그것이 이제 초기 증상인데 거기와 더불어 부종 형태로 붓는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증상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 초기의 습진의 유형이고 그것이 이제 오래 지나면 이제 태선화 과정이라 그래서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검게 되고 붉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진물이 흐르고 터지고 피도 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만성화되는 이런 이제 일련의 단계로 이제 특징 그 모양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보통 습진하면은 손에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그 손에 생기는 건 주로 이제 주부습진이 그쵸. 많이 생기는 것이고 주부습진은 결국에는 이제 세제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을 하면서 피부의 보호층, 피부를 하는 진피층의 공격을 받고 너무 물을 많이 대면서 수분이 날아가서 건성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피부 보호층이 깨지면서 습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아토피 아시죠? 아토피도 습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머릿속에 이렇게 막 딱지가 막 누런 딱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지루성 피부염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나 귀 쪽에 잘 생기는 네네. 그것도 이제 습진입니다. 그 외에 뭐 함포진이라고 하는 수장갑증 같은 것도 습진이고 뭐 사타구니 습진이라든지 피부염 중에 뭔가 딱지 가지고 덩어리지고 판상으로 넓게 퍼지는 유형을 다 이제 습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4156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여름만 되면 저는 주부습진이 너무 심해져서 가렵고 미치겠어요. 여름철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습진은 아까 사마귀와 달리 사마귀는 좀 그 혈류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생긴다고 했지만 습진은 오히려 열이 있는 부위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진이 뻘겋게 된다는 것은 열이란 뜻인데 그 진피층 송산이 오고 피부가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면역 이런 것도 상관이 있지만 술을 먹거나 또는 이제 무슨 자극적인 그 세제 같은 것을 손에 대거나 이제 음식 찌꺼기를 손으로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름에 그런 이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또 여름엔 자주 씻게 되잖아요. 그렇죠. 설거지를 하루에 3번은 꼭 해야 되는데 모아서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샤워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습이 좀 깨지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특히 여름에 습진이 몰려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2460님이 습진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화폐상 습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피부가 굉장히 가렵고 동전 모양으로 붉어졌는데 네. 진물도 납니다. 네. 한의원에서는 화폐상 습진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방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바이러스, 세균, 진균 이런 것까지 전부 면역 체계인데 면역을 올리는 것은
음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변 환경에 어떤 요소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 음식의 균형에 의해서 운동과 함께 더불어 수면이 그 면역을 올려주는 그 그쵸, 요소로 맞아요. 작용하는데 그 음식에 가까운 것이 한약밖에 없잖아요. 양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화학약품이죠. 그리고 뭐 서양의학의 양약에서도 한 20-30%는 한약을 베이스로 한약에서 만들어낸 약을 이름만 양약처럼 쓰지 그 대부분 한약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음식이죠. 음식을 기반으로 한 약재가 면역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약은 뭐 사마귀에 쓰는 약이나 무좀에 쓰는 약이나 습진에 쓰는 약이나 같은 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의 체질에 맞춰서 면역은 이렇게 올려야 돼라는 특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습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습진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나요? 그렇죠.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 방금 말씀하신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구룹져 가지고 막 나타날 때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이 판상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는 데 반해서 화폐상이라는 것은 동그란 모양을 띈다는 것입니다. 동전 모양을 띄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퍼져나갈 때 변두리 그 판상을 띠고 있는 피부염의 변두리가 점점점 파괴된다는 거거든요. 변두리로 점점점 커지니까 원형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다 그래서 화폐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피부 면역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화폐상 같은 경우 화폐상이시네 그럼 면역이 굉장히 피부 면역이 떨어지시는 겁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면역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주안점을 두죠. 주부 습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예. 이런 분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샤워나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왜 손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안 닦아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균, 세균, 무좀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감염이 오니까 씻어는 줘야 되는데 가볍게 빠르게 씻고 그리고 찬물로 씻으면 오히려 열이 잘 안 나갑니다. 혈관이 수축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땀이 또 갑자기 더 나거든요. 그래서 더워서 씻으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땀이 많이 났을 때도 물만 사용하시고 세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이제 샤워법 그리고 샤워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너무 땀이 많이 나면 하루에 2번 정도 하시되 내가 횟수가 늘어난다면 절대로 저기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꼭 사용하신다면 아주 약한 어린이용을 가볍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비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그 피부 보호층을 깨트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안 사용하시는 것이 좋죠.